이 내용을 발급하기 이전에 반드시 입양기관을 통해서 사전에 한 번쯤은 알린 다음에 등본을 교부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등본을 교부하기 전에 기관이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무진에서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양 아동이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친부모나 양부모 또 입양인 당사자가 동의했을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고 또 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보니까 과태료까지 걸려 있는 것 같으네요. 그런데 이 지금 현재 제가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5세 입양아 또는 7세 입양아가 양부모와 친부모가 동의한다고 해서 과연 이 5세 입양아의 동의에 대한 것이 과연 의견이 존중되었는가? 지금 이제 조항에 의하면은 19세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건 차라리 하한선을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세 이상. 이런 하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뺏는 것 같습니다만, 개정안 28조에 보면은 과태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안이 나왔는지 전 여기서 과연 논평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8조 1항이 뭐냐면은 과태료에 대한 조항이고, 28조 2항이 정보원의 입양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입양기관이 가족에 대한 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응하지 않았을 때 또는 하지 않았을 때 이런 내용이고요. 사망인 경우에는 정보 열람 또는 등본을 교부하지 않았을 때 이런 조항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현재 정보원이나 입양기관들이 이것을 회피하는 전제조건 하에 어떤 이 조항이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과연 법적으로 이 조항이 집행이 가능한 조항인지도 한 번쯤은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양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또 중앙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가 행정지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치로도 얼마든지 이 부분은 집행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몇백만 원, 6만 원의 과태료라는 것을 붙이는 것은 저는 이 법안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조치로 교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지금 현재 본 것 중에 몇몇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필드에 많은 입양기관 종사자분들이 계십니다만 의견을 다 담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복 사무총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시간을 좀 더 드리기 위해서 제가 토론자 소개도 다 생략을 하는 사회자의 직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강조하면서 방치될 우려를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도 현장에서의 경험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관련 서비스의 질과 인력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 공개 시 또 아동의 연령 그런 상호 관계성에 대한 문제도 또 제기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또 사회 발표자에게 질문하는 문항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항상 저희들이 현장과 또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 또 법과 이런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미정 대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10분 이야기해 주시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를 많이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고요. 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을 맡게 된 이유가 제 나름대로는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오랫동안 입양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많은 일을 같이 함께 했다는 이유로 또 제가 토론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그동안에 제가 입양 서비스를 주면서 또 느낀 거, 그리고 또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복지학을 가리키는 또 학자의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 개인의 생각을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이번에 새롭게 신설 개정된 법안들을 보면 입양가정조사서라든가 또 입양부모 자격 조건이라든가 입양 대상 아동의 요건, 중앙국가기관, 사후관리 등 다양한 개정 법안들이 지금 현재 발의가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 입양 아동의 인권 신장과 아울러서 복지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들로서 생각이 되며 저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법 집행에 앞서서 먼저 몇 가지만 여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양 숙려 제도하고 또 뿌리찾기와 관련된 법안들 그리고 중앙입양정보원에 관한 내용에 대한 것을 제가 제 나름대로 조금 여러분하고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입양특례법상의 이제 연령 표기를 봤을 때 제가 먼저 이 발표 문안을 봤을 때요. 일반적으로 법에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만 나이를 기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기록은 했지만 나중에 입양 출생정보권에 보면 만 19세, 만이라는 어떤 나이가 또 있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나이 규정에 대한 혼돈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그냥 만이라는 걸 쓰질 않으면 그냥 우리가 한국 나이를 통상적으로 표시하는 그런 부분에 좀 오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나이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통일을 기하는 것이 혼선을 좀 막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성인의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는 개정 법령안,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통합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생정보권 조건에 대해서도 19세로 같이 맞추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입양 동의 연령하고 특히 입양 숙려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입양 아동의 입양 동의 연령이 지금 현재 15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가 지금 현재 출산하고 난 다음에 72시간 후에 이루어지고 또 입양 알선과 입양 동의도 이제 동의 후에 30일이 경과한 후에 입양이 성립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를 드리고 싶은 건 총장님께서는 법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이해가 되도록 가로를 쳐서 정리를 잘 해주신 반면에 저는 이렇게 좀 읽는 분에 대해서 조금 혼돈이 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잘 깊이 좀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보면 제 나름대로는 입양 숙려 제도의 도입은 시기적절한 결정으로 친모에게 다시 한번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입양 숙려 제도에 대한 도입은 오랫동안 입양 실무 현장에서 우리 성년 입양인들과 함께 많이 논의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헤이그 협약 부분에 있어서도 출산 후에 입양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3일이라는 기간을 좀 줌으로 인해서 좀 더 신중한 입양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아동 중심의 어떤 서비스를 주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지만 모든 미혼모가 지금 총장님께서도 염려하셨던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72시간을 주었을 때 미혼모 숙소에 기거를 한다든가 어떤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미혼모 어린 나이에 있는 미혼모에게는 문제가 되지가 않지만 사실 염려하는 부분이 우리가 나이가 어리고 또 미혼모 숙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분만을 하는 경우 제가 국내 입양 실무자하고 인터뷰를 한 결과 한 30%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 미혼모인 경우에 사실 72시간 동안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적인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국가가 정부가 대처를 해서 이런 아동들이 어떤 의료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리스크가 없이 건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그래서 저는 입양 숙려 제도에 대해서는 72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상당히 고무적